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시를 잠깐 인용하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 스스로 무너진 그곳에서 더 큰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분, 탤런트 윤동환 씨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목소리를 잃고 한동안 방황하다 명상과 요가로 재기에 성공하신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탤런트 윤동환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BTM 불교TV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자비의 깊은 바다 사명대사, 이 프로그램에서 사명대사 역할을 맡으셔서 예. 불교TV 시청자들과 만나셨었는데 그게 얼마나 됐나요? 한 2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예, 벌써 2년이나 흘렀네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연기자에서 명상과 요가를 하시는 수행자로 이렇게 변화하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해주시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된 거는 뭐 스트레스, 감정 조절이 좀 안 됐던 그런 연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명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명상과 요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가를 같이 하자고 생각해서 처음 찾아간 곳이 네. 인도네시아 발리 예. 우붓이라는 곳에서 네. 요가 수행을 시작을 했고 네. 거기서 맛을 들이면서 태국에 있는 또 요가 스쿨에 들어가서 네. 또 거기서는 한 2년간 계속 머물면서 네. 요가 수련을 하면서 네. 또 그곳에 있는 절에 가서 네. 또 비파사나 명상 수행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연기자에게 목소리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 어떻게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나라는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연기자이기도 하지만 수행자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어쩌면 저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네.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되는데요.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명상 수행자로 또 변화하시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셨던 여러 가지 수행과 명상에 관련된 얘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명상하고 요가를 접한 거는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에서는 기독교적인 입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나의 신앙이 충돌하면서 과연 진리가 뭔가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군대 가서 제가 책을 본 것이 크리슈나무르티와 라진유시의 책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라진유시 아시람에 언젠간 가리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로 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그 당시 대학교 근처에 있던 요가 학원에 다니면서 요가를 접했죠.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탤런트가 되고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방향이 연예인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러면서 그 당시 억새바람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스타덤에 올랐었고 잠깐 동안에 이게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수행이라는 것에 갈증을 느껴서 연기를 하다가 다시 또 인도로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연기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수행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잠깐 프랑스로도 유학 갔다 왔고요. 그러다가 주몽이란 드라마를 하게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금 일이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제가 2005년도 정도에 영화를 한 편 제작하고 싶어서 제가 감독하고 제작하고 주연까지 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일이 잘 안 풀렸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의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하다가 명상 쪽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서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수완목이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부타다사라고 하는 태국의 성철 스님과 같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신 수완목 사원이 제가 있던 그 코팡한 섬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팡한 섬에도 수완목 사원의 지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요가 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에 가서 일주일 비파사나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안내자를 만나서 그 초기 불교, 원시 불교의 핵심을 제가 전수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면서 매료됐습니다. 그렇지. 불교 수행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엔 본원으로 가서 거기서 수련회를 반복 참석했습니다. 열흘짜리 코스였는데 2번 정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도우미 역할로 계속 참석하고 또 스님 생활하는 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스님이 될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었습니다. 그때 배운 비파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코팡안에 있는 요가 학원에서 배운 요가 그것이 어떤 나의 두 줄기 수행 방식이었는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서 수련할 때는 하루 종일 12시간, 14시간씩 앉아 있는데 요가는 한 번 새벽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가 학원에서는 1시간 반 동안 요가 수련을 하는데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명상만 하고 요가는 안 하고 이쪽에서는 요가만 하고 명상은 안 하고 근데 제가 느낀 건 요가를 하고 나서 명상 수행을 할 때 굉장히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안을 했죠. 아침에만 요가를 할 게 아니라 저녁에도 한 번 더 합시다. 근데 대답은 no. 그러면 너무 많다. 우리는 명상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요가 학원에서는 요가를 하고 나서 아주 좋은 상태가 됐는데 명상은 안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가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가 지도를 맡았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요가를 끝내고 명상 지도까지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때 제가 그 시간대를 맡았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정말로 제가 좋아졌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수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일 수련회를 이끌 수 있다면 나는 이 방법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한국에 와서도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찾았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요. 또 코로나가 터져서 더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요가, 명상 방식, 결합한 방식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냈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체계를 저는 플라시보 요가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는 한마디로 명상을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요가에 8가지 기둥이란 것이 있습니다. 핵심 8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야마, 두 번째가 니야마, 세 번째가 아사나, 네 번째가 프라나야마, 호흡, 다섯 번째가 제감, 여섯 번째가 집중, 일곱 번째가 명상, 여덟 번째가 삼매입니다. 야마, 권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죠. 그런데 금지하는 계율입니다. 여기에는 불살생, 죽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마라,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율로서 자기를 지키고, 두 번째, 권계, 권하는 계율입니다. 좋은 것을 시키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 정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산토자, 자족하고 지족할 줄 아는 것. 세 번째, 타파스, 그건 정진, 노력하는 거죠. 네 번째, 스바디야야,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 혹은 진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금하고 5가지를 행하면서 조건들을 만든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사나. 아사나는 그야말로 요가 자세죠. 스트레칭. 그 다음에 하는 게 프라나야마. 호흡을 통해서 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제감.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의 감각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집중,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모으는 것. 그 다음이 명상, 디아나, 불교의 비파사나와 비슷하죠. 그 다음이 사마디, 삼매, 모라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요가라 그러면 보통 세 번째 아사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8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때 요가가 지향하는 것은 사마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아사나와 프라나야마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가의 전체 구조를 볼 때 그 자체로서도 아사나가 사마디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불교의 수행체계를 보겠습니다. 불교의 수행체계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성제와 팔정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성제, 고진멸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집착이다. 그럼 집착을 없앨 수 있느냐? 있다. 어떻게? 팔정도로 8가지의 수행을 해나갈 때 우리가 집착을 없애고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그럼 팔정도는 뭐냐? 정견, 정사유, 정언,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하나하나 보면 정념, 바른 생각, 정견, 바르게 봄,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언, 바른 말,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동, 착한 행동, 정명, 그거는 바른 직업생활, 그리고 정정진, 바른 노력,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정념이죠. 그게 불교의 명상의 핵심인데 바른 알아차림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진해 나감으로써 도달하는 게 정정, 삼마, 사마디, 삼매입니다. 여기서 볼 때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언, 정업, 정명, 여기까지가 계율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마, 니야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가 쪽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 내면으로 집중하는 단계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정념을 통한 정정, 바른 명상법을 통한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요가든 불교든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삼매다. 삼매, 곧 모라의 상태에서의 자기의 발견 그리고 깨달음.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 요가와 불교적인 명상을 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파사나 명상은 소승불교 쪽의 명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승불교 경전을 보면서도 비파사나와 똑같은 개념이 존재한다. 바로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구절이 저는 소승과 대승을 통합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명상을 조견 오온 명상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5가지 오온, 즉 몸과 감각과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의 분별의식, 이 5가지 덩어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의 허상이다, 헛개비다, 가짜다 라는 것을 조견할 때 그때 우리는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방법은 자기 몸을 지켜보고 감각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플라시보 요가 명상이라고 했을 때 플라시보의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시보는 위약 효과라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주면서 이것이 항암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줄 때 그 환자가 그걸 먹고 항암 효과를 실제로 자기 몸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생각, 신념이 실제로 이 물질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힘이 있고 또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그 개념을 캐치할 때 나의 전 존재가 모든 인포메이션을 그것에 맞게 형성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이 자기 암시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체유심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저는 명상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기혈을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앉아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 오온 조견 오온 명상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저는
가장 좋은 상태로의 암시를 주는 말을 한다라는 방식을 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명상의 목표는 삼매, 모라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 시간이 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맑은 상태에서 안내자가 지금 삼매로 들어갑니다. 지금 감각과 분리가 됩니다. 생각과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멘트를 칠 때 그 사람의 무의식이 보다 쉽게 삼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런 시퀀스를 만들었고, 처음에 요가, 두 번째 명상, 그 사이에는 물론 호흡 수련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라시보 자기 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기도까지 합니다. 보살님들께 자기의 최선의 상태를 그리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도와달라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 가족들, 나라, 모든 인류들을 축복해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또 나의 잘못을 참회하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모두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상태에서 삼매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인 삼매 상태를 1분, 2분, 3분만이라도 경험하게 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향할 수 없으니까 내면으로 향하자. 고인사이드죠. 고인사이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고인사이드가 저의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내면으로 들어가나. 그리고 코로나 시대니까 고인사이드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대만큼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지 않았나.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3계가 화택이다. 이미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태어난 이 자체가 이미 고통의 바다에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각자이신 부처님께서 사성제 8종도를 말씀하신 거고, 그거는 너무나 귀한 우리 인류의 유산입니다. 거기에 또 요가 전통의 유산도 있습니다. 이 유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 방에 자기 집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화의 위복으로 이 기회를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가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죠. 그때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선으로 들어갑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 얘기 뭐냐 하면, 소리가 들린다,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묻습니다. 그럼 물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손으로 들어갑니까? 그 들리지 않는 고요를 통해서 손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들어갑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자기 발견, 자아 성취입니다. 거짓된 에고를 벗겨내고
참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인문학입니다. 더 나아가 참나 상태에서 우리는 자리 있다 보살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제 직접 아사나를 좀 보여주시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 예. 근데 시간이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예. 아, 예. 예. 그러면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많은 거는 하면 안 되겠고 네. 아주 짤막하게 누구나 한 5분이나 10분 정도면 네, 네,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 알려드리고 네, 현실 속에서 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간단한 명상의 개념을 또 잠깐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서 하는 요가,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요가, 그리고 누워서 하는 요가, 엎드려서 하는 요가 이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서서 하는 요가에서 준비 동작 좌우로 흔들어주는 나풀거리면서 흔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뒤로 풀어주기. 그 다음에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목 운동 좌우로 뒤로 또 이렇게 좌우로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벌리고 호흡 내쉬고 들이마시고 호흡 들어주고 호흡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탈탈 탁탁 털어주고 올려서 발가락 잡고 호흡 3번 내지 5번 한 번 더 3번 내지 5번 이 자세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자세가 이 뱀 자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상체 들어 올리기 처음에는 좀 무리가 되면 팔꿈치를 대고 스핑크스 자세 이 자세에서 호흡을 하시다가 다음번에는 손을 대고 들어주기 세 번, 5번 쉬었다고 치면 이렇게 얼굴을 대고 누워주고 반복해주고 또 내리고 이 뱀 자세가 여러분께 권하는 2번째 자세고요. 영 물구나무 서기 다리 들고 쭉 올리고 다리를 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리고 내리고 휴식하고
이렇게 1분에서 2분 수행을 하시고 비틀기 자세, 한쪽 다리를 감고 다른 쪽 다리를 꼬고 왼 다리를 접었으면 오른발로 고정시키고 왼손은 뒤로, 그래서 몸통을 비틀기. 뒤를 보고 그 다음에 반대발도 해야겠죠? 마지막 활자세. 다리 잡고 올리기. 네, 이렇게 중요한 동작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충분히 풀렸다 생각될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제 호흡과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은 단전호흡, 단전히 들어왔다가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5번 정도. 이렇게 호흡을 마치고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명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견온 명상. 그래서 처음에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감각을 관찰하고, 예를 들면 청각,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판단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기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객관화시키고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참나 상태, 공의 상태, 주인공 자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기에게 최선의 암시를 줍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좋아진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늘어난다. 마무리합니다. 강연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전공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원래 전공이 서울대 종교학 전공하셨죠? 예. 대학에서 배운 종교학과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학교에서 종교학은 너무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았고, 네, 실전이 역시 중요하죠. 특히 종교라는 것이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고, 삶에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종교 수행인가 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강연에서 이 명상과 아사나, 그러니까 요가 자세의 이 조화, 그러니까 이 균형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네.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예, 그래서 요가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관심이 저도 없었는데 이 목을 다치면서 요가를 다시 접하면서 요가야말로 정말 중요한 그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네. 요가를 하고 나서 명상을 하는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명상으로만 시작한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가와 명상을 결합시킨 것이 10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가를 하고 나서 호흡하고 들어가면 바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명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5배, 10배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행 현장에서는 왜 명상과 요가가 이렇게 약간 분리된다고 할까요? 그 삼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묘해서 가르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상 자체도 이게 쉽지 않다. 네. 삼매는 물론이고 네. 명상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시간 낭비로 느껴지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야말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을 때. 그런데 명상 수행에서 나의 본질로 다가가는 그 경험, 그게 1분이어도 10초라도 그건 갖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를 고인사이드로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강연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네.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실 관찰했던 대상은 사실 우리 마음속, 몸속에 있는 오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요가를 통한 어떤 육신의 정화, 그다음에 명상을 통한 그 어떤 그 삼매의 다다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요가와 명상의 어떤 조화를 계속 그 해나가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어떤 수련회를 만들고 수련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네. 그 고엔카라는 분 아시죠? 네, 네. 그분이 비파사나 수행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수많은 수행 장소를 만들었죠. 저는 제2의 고엔카가 되고 싶다. 아마 오늘 강연을 보시고 요가를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요가를 좀 배워봤지만 요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몸치고 몸이 뻣뻣하구나라는 걸 아주 절감을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한 네. 걸음씩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저도 보셨죠. 저도 그렇게 유연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시연하고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요가라는 게 플렉서빌리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내가 어디가 아파서 요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아프니까 해야 되고, 내가 뻣뻣하니까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이 몸의 플렉서빌리티의 차원에서는 시작입니다. 네. 예, 그리고 평생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가 자체를 멋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사나가 목적이 아니고 삼매가 목적이다. 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더 명확하게 가져가신다면 그런 걱정들은 네.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어려운 순간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예, 목소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시고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나 어떤 장사를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께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뭐 사업을 이렇게 장사 이런 것들을 안 해봐가지고 그 고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이 어떤 제가 하는 일에서 방해를 받았을 때, 또 일종의 그 삼독의 침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진리로 들어가고, 또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상태에서 진리로. 저는 이 상태를 또 누군가 말해줬는데 하나의 축복이다.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건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신이 나에게 드라마틱한 삶을 선물해 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기회가 된다는 것은, 제가 그 연기의 기회가 막혔을 때, 그 남아도는 시간 속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 저의 조언은 명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육체와 정신, 그리고 명상과 요가, 조화와 중도, 이런 아주 좋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묘협 스님이 쓴 보왕완매연불직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함이 없으면 잘난 체하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육신의 병고가 찾아오고 세상 일에 곤란함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역경을 좋은 약으로 삼아 극복하기도 하죠. 탤런트 윤동환 선생님의 강연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